아침을 여는 모닝주스 목요일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CS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의상이 굉장히 멋지시네요. 네, 봄입니다. 아, 봄이네요. 네. 정말 벚꽃 의상을 네. 입고 오셨네요. 화사합니다. 네. 네. 자, 김영철 대표와 함께 목요일 모닝주스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는요. 기승전 외국인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아, 역시 기승전 외국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인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사실 지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어제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기관들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만은 또 실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본다 그러면 최근 지수를 끌어올렸고 지수가 회복되었을 때 주된 주체였던 것은 바로 외국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다시 37%대로 회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외국인들 흐름들이 더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물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올 때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에 집중된 매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실적에 대한 부진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또는 SK하이닉스나 이런 IT 쪽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국내 시장에 대해서 흐름들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적을 통한 단기적인 흐름들을 보다가는요. 이런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점대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놔야 된다라는 것이 외국인의 포인트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것 외에 코스닥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이탈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본다 그러면 개인들의 흐름들이 좀 강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상 개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견조한 흐름들을 나타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도세가 많이 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흐름들이 우상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보다는 좀 많이 약했었다라는 것. 옛날 표현이지만 미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뭐 독감을 걸린다라고 했던 것처럼 좀 과하게 평가가 되었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들은 좀 되돌려 놓는 과정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 주체가 가장 큰 역할을 해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기승전 외국인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런 두 가지 종목을 매수하는 걸 두고 우리 시장을 좀 매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럼 여전히 좀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외국인들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화면 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의 키워드 두 번째는요. 트리플 이벤트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오늘은 참 이슈가 많은 하루네요. 네. 세 가지의 뭐 이벤트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제 밤 사이에 또 유럽에서 22 통화 정책 관련해서 이슈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한미 정상회담 또한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이슈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옵션 만기일을 우리가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옵션 만기는 매수 우위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분기 배당 이후에 선물 가격 이론차 지금 상회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물량들이 빠져나간다기보다는 우선 매수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옵션 만기일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옵션 만기일에 들어왔던 수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날 포함해서 한 3거래일 정도의 수급을 우리가 연속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매수세 흐름이 다음 주 월요일 길게는 화요일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때 다시 수급이 빠져나가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수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급 이후에 플러스 3일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외에 한미 정상회담 이 이슈는 우리가 뭐 많은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지 비핵화 북미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고 또한 최근 들어서 경협주들 쪽에서 흐름들이 다시 틀어줬기 때문에 이런 경협주의 힘을 보탤 수 있을지에 대한 또한 원달러 환율의 흐름들에 대한 포인트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외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뭐 대외적인 메시지 공개가 될지 주목인데요. 이 흐름들은 뭐 한미 정상회담의 흐름에 같이 좀 덧붙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쟁 방향에 갈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사항들인데요. 경력주를 보기 위해서 아마 우리 최고인민회의 쪽에서 관심을 둬야 되는 사항들인데 뭐 특별한 뭐 우려스러운 것보다는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참 이슈가 많은 하루입니다. 일단 옵션 만기일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수급을 보시면서 이 수급이 좀 매수세가 유지가 되는지 네. 좀 3일 동안 유지가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날이죠.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고 또 북한의 인민회의에서는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아마 북한 쪽에서도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굉장히 좀 네. 여러 가지 좀 아침에도 시선으로 네, 보고 있을 그렇더라고요. 것 같아요. 네.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도 또 우리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잘 살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자 마지막 키워드는 4,779억 원이라고 오늘의 키워드를 적어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큰 돈이죠. 자, 네. 정부가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 큰 돈을 좀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뭐 우선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렸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 10% 늘어났다고 해서 투심은 회복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네. 결론은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앞으로 정부의 뭐 방향을 바이오 업계 쪽에 지원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업종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최근 제약 바이오 업종이 워낙에 안 좋았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이 떨어지고 과대 낙폭이 되면서 좀 반등할 수 있는 구간 하반 경직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이거와 맞물려서 흐름들이 좀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개별적인 이슈를 통한 제약 바이오주들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함께 움직이기보다는 종목별로 이슈를 통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제약 바이오 업종들 쪽에서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의 뉴스로 한번 해석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 업종에 이제 4,779억 원 지원이 되는 거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네. 관련된 업종의 흐름도 잘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과 어떤 종목이 유효한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전략, 어떤 종목을 좀 보십니까? 네, 시장은 네. 다시 처음부터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이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 최근 하락에서 네. 올라왔던 것이 아니라 되돌려 놨다. 그래서 네. 이제 시작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되돌려 놓은 지수였기 때문에 또한 민감도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응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악재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은 크게 뭐 출렁거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현재 흐름이고요. 이럴 때는 박스권에서 좀 분할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구간으로서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 하단 내려왔을 때 매수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OLED나 바이오, 또 이런 자율주행 쪽의 이슈들 우리가 관심들 둘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뭐 중국 관련해서도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중국 관련주 쪽에까지 관심을 두고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관심 종목으로는 KG ETS라는 종목인데요. KG ETS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소과, 산화동 추출, 바이오 증류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 폐기물 관련해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되면서 YNT, 인선 ENT 같은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필리핀 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한정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기업을 가서 살펴본 결과 이런 업체들이 한정되어 있고 한 4개의 대형 업체들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정부의 허가로 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처리 용량이 20% 가까이 증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각 업체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로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KG ETS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수익성 확대가 긍정적인 앞으로의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규모 합병을 통해서 바이오 증류 사업 쪽에서도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고 또한 14년 1톤당 11만 원 하던 단가가 이제 현재 20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수익성 실적에서도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해서 많게는 한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전략 일단 시장의 민감도가 좀 해소된 가운데 관심 종목으로는 KG ETS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장 관심 종목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김영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